안녕하세요. 현자병법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좀 할 말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불쾌함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거나, 별로 같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 한 명씩 떠오르실 거예요. 심성이나 행동 거지가 뭐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유독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까지 깊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좀 깊이 있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소통되는 게 아니고 툭툭 끊기고 좀 한계를 느낀다 하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인데요. 이것만 안 하셔도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할 때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판단이란 게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이랑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 이런 의미로 암시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분석하거나 비교하고 진단하는 등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말이 어떤 건지 예시를 들어보면요. 걘 진짜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인 애야. 이런 말처럼 상대를 나쁜 의미가 담긴 속성으로 낙인 찍는 방식의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이렇게 그냥 상대방을 까는 말이고요. 진단하는 말은 상대방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울증 초기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의사인 양 상대방을 진단하는 거. 비교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만도 못해. 이런 비교하는 말이고, 분석하는 말이라는 건 네가 밤에 늦게 자니까 그렇게 지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원인을 찾아주는 말이죠. 공통적인 포인트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요. 판단하는 말들을 쓰다 보면 상대의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똑똑한지 무식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상대나 상대 행동을 판단을 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게 돼요. 만약에 자기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또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판단하는 언어 세계에 갇혀버리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건데 실제로는 그거를 얻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뭘 잘못했고 그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는데 집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애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원하게 되면 나는 여자친구를 의존적이고 애정이 결핍된 여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애정 표현을 더 바라는 입장이라면 여자친구를 냉정하고 둔한 여자로 판단해요. 직장 동료가 나보다 사소한 것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라면은 그 사람을 까다롭고 강박이 있는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판단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 사실 매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비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적으로 보고 나한테 저항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랑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설령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대화할 때 이렇게 두꺼운 벽이 생겨버리면 내가 원했던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비극적이에요.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더 다가가려고 하는 건데 그럴수록 더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상처받을 일이 많아져요. 도덕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할 점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인 판단,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하되 도덕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삶에서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합니다. 예컨대 자유, 존중, 평화,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죠. 가치 판단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치 판단은 좋은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건 도덕주의적인 판단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가치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도덕주의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좋은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되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나한테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대화할 때 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바로 강요하는 말입니다. 대화를 하실 때는 강요하는 말보다 부탁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강요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대화법에서는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인데요. 대화법에서 강요라는 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비난이나 벌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요구입니다.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대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인상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는 대로 해라. 너 숙제 안 하면 컴퓨터 꺼버린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지위에 고하가 있을 때라면 더욱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표현도 강요하는 말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너가 당연히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상대가 내 부탁을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표현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강요하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부탁이라는 건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강요인지 부탁인지는 내가 거절을 했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절을 했는데 상대가 화를 낸다거나 위협을 주는 말을 하면 그거는 강요였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탁인 거죠. 강요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요는 상대방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화 방식이기 때문에 강요를 받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강요에 복종하거나 강요에 반항하거나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요. 강요에 복종하는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선택이 아니니까 어떤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존심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강요에 반항하는 사람은 화가 나요. 그 사람이 주는 위협에 맞서야 하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억울함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강요하는 말에는 상대랑 나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요를 해서 내가 행동을 바꿨어요. 그래서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수치심이나 두려움, 죄책감, 이런 감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한테 화가 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게 되고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대화할 때 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책임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근데 책임을 부정하는 말들의 근저에는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고 책임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 나 화나게 할래? 이런 말처럼 내 감정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말이 있고요. 다른 애들 다 담배 피워서 나도 핀 거야, 이런 말처럼 집단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에 책임을 돌리는 말도 있고, 위에서 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의 지시로 책임을 돌리거나, 규칙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규칙에 기대거나,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막연한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걸 어떻게 참아." 이렇게 자제할 수 없는 충동을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점을 바로 노리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했어도 손쉽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대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도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대화라는 건 이뤄질 수가 없죠. 오늘은 대화할 때 하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암시하는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강요하는 말.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도덕주의적인 판단이에요. 이런 판단에 익숙해질수록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지 이런 판단의 기준을 자꾸 외부 권위자한테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차단을 하고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꾸 검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려서 줏대 없고 착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일상에서 이런 대화 방식으로, 이런 사고 방식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하는데 되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좋은 대화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